안녕하십니까, 묵조개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운동량 보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충격량에 대해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이가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테슬라에서 나온 사이버 트럭이네요. 차를 몰고 가는데 앞쪽에 신호등 불빛이 바뀌어 가지고 유연이는 이제 트럭을 세우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트럭은 어떻게 될까요? 트럭의 속력은 점점 줄어들다가 정지선 앞에서 트럭은 멈추게 되겠죠. 트럭이 정지한 다음에 트럭의 운동량을 보면은요, 운동량 어떻게 정의가 돼요? 지난 시간에 P는 MV라고 했죠. 그럼 트럭이 정지한 다음에 운동량은 V가 0이니까 운동량 역시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운동량이 감소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처음 운동량 방향과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이 되겠죠. 만약에 트럭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서요, 유연이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어요. 차를 급하게 세우려고요. 그러면은 트럭은 이제 조금 전 정차할 때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정지를 하겠죠. 유연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큰 힘이 트럭에 작용할 거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죠. 즉,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클수록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체의 운동량 변화와 물체에 작용하는 힘 사이의 관계를 밝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알고 있죠. 그리고 뉴턴 제2운동법칙의 공식 F는 ma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F는 ma라는 이 공식을 통해서 운동량 변화와 물체에 작용하는 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F는 ma인데 A,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요. 그리고 질량 m은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니까 델타 V 사이에 집어넣어서 델타 T분의 델타 MV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델타 MV가 무엇일까요? 여기 위에 보면 P는 MV라고 되어 있죠. 즉, 델타 MV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뜻합니다.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MV는 델타 T분의 델타 P로 바꿔 쓸 수가 있죠. 힘은 시간 변화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델타 T를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면은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가 되죠. 이것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F 곱하기 델타 T로 나타나잖아요. 즉, F 곱하기 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식에서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F 곱하기 델타 T가 뭐라는 소리예요? 충격량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충격량의 단위는 N 곱하기 S, 즉 힘의 단위 뉴턴과 시간의 단위 초를 곱한 뉴턴 세크로 충격량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현이가 골프를 치고 있어요. 근데 다현이가 골프채로 이제 골프공을 이제 세게 휘두르면요, 세게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즉 골프공에 힘을 많이 줄수록 골프공은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리고 골프공에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골프공은 또 멀리 날아갈 것이고요. 방금 전에 F 곱하기 T는 델타 P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식에서 F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T가 길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값은 커질 겁니다. 골프공의 질량 M은 일정하죠.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골프공의 질량이 커진다든가 줄어든다든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이 커진다라는 것은 이제 M 값이 일정하니까 골프공의 속도 V가 커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골프공은 더 멀리 날아가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다 라는 이 식에서 이 F 곱하기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클 것이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이 골프공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은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작용한 시간에 비례를 해서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에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은 커집니다. 또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고요. 자, 골프채를 이제 휘두른 방향으로, 휘두른 쪽으로 이제 골프공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요, 힘과 시간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은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힘 시간 그래프고요. 시간이 지나도 힘 F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가 뭐가 될까요? 계산하면은 시간 곱하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축의 힘 곱하기 가로축의 시간 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충격량이나 물리량이 나오죠. 그래서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다라는 식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바로 충격량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시간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에서는 시간 t에 따라서 힘 F 값이 변하고 있죠.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고요. 여기서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동안 힘 F는 F에서 F 플러스 델타 F만큼 변화했다고 가정을 하면 델타 T가 한없이 작아져서 이 시간의 변화량이 변화 크기가 이제 0에 가까워졌다고 하면은요, 이제 힘의 변화량도 F 곱하기 델타 F에서 이 힘의 변화량 델타 F도 한없이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럼 T 이퀄 T일 때 F와 T 이퀄 T 플러스 델타 T일 때 F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같아지겠죠. 이건 이제 극한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동안 F 값은 일정해서, 즉 T가 T 이퀄 T일 때 F는 F였다가 T 이퀄 T 플러스 델타 T일 때 F는 F 플러스 델타 F인데 델타 F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F 값은 이제 같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F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고 그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0에서 t초 동안 충격량은 F 곱하기 T 플러스 델타 T로 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델타 T가 굉장히 작으니까 굉장히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속 더하면은 0에서 t초 동안의 충격량 크기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충격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쓰던 장총입니다. 소총보다 총열 길이가 더 길어서 우리 장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옛날 근대 시대의 이 소총을 보면 총열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장총이라고 하고요. 총열의 길이를 이제 길게 한 것은 총알을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총열을 길게 하면은 총알을 밀어내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큼 충격량이 커지고, 충격량이 커진 만큼 운동량도 커져서 총알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 장총은 총알을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총열을 길게 했는데, 이제 총알은 멀리 날아가는 대신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 명중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적을 향해 총을 쏠 수는 있긴 있는데 이제 그 총알로 이제 상대방을 맞추기는 좀 힘들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현대에 사용하는 지금 사용하는 소총은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총열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물론 권총이나 기관 단총에 비해서는 이 총열이 아직도 길긴 길지만, 그 옛날 뭐 나폴레옹이 이제 뭐 알프스 산맥 넘어서 이탈리아 정복하고 그럴 때 사용하던 그때 사용하던 총의 이제 총열 길이에 비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총의 길이가 짧아진 만큼 총알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즉 사거리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든 총을 막 쓰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현대로 오면서 무기 체계가 변화했고요. 또 무기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술 체계나 무기 체계도 이제 많이 바꿔가지고 굳이 옛날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을 향해 총을 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친구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지금 환경에서 이제 야구를 직접 하는 거는 이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이제 골목길에서 야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뭐 당장 옆 근처에 있는 집 유리창 깨는 건 둘째 치고 이제 야구 하다가 이제 사고 날 위험도 많이 커졌으니까요. 이제 직접 야구하는 거는 힘들다 하더라도 야구 경기 보는 거는 아마 좋아할 겁니다. 특히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이른바 홈런 타자들의 이제 스윙 폼이 이제 다른 타자들의 이제 스윙 폼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홈런 타자들의 스윙하는 것을 보면은 방망이를 크게 휘두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야구 배트가 공에 이제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스윙 폭을 크게 해요. 그렇게 해서 공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해서 이제 홈런을 이제 치기 위해서죠. 제 홈런 타자가 이제 스윙을 크게 하면은, 즉 야구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면은 홈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삼진 당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죠. 그래서 옛날에 베이브 루스 같은 이제 타자는 홈런도 많이 텄지만 삼진도 제일 많이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안타를 잘 치는 선수들은, 짧게 끊어치는 선수들은 이제 출루율은 높아진 대신에 이제 홈런을 기록할 가능성은 이제 홈런 타자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지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고 쭉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제 수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질량이 m인 물체의 힘 F가 이제 시간 t초 동안 작용할 때요, F는 ma죠. 또 a는 이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힘 F는 질량 m 곱하기 t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될 겁니다. 이제 질량 m은 변하지 않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 m을 이제 속도 앞에 이제 옮겨서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식은 t분의 질량 m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m 곱하기 처음 속도로 이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질량 m 곱하기 속도 v는 뭐예요? 운동량이죠. 그럼 이것은 다시 t분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값으로 이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 F 곱하기 작용한 시간 t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고, 이것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델타P로,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P로 고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 하나 볼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채원이가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고 있어요. 이때 골프공의 질량은 0.1kg, 즉 100g이고요. 골프채가 공에 가하는 평균 힘은 이제 500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골프채가 공에 충격을 가하는데 걸린 시간은 100분의 1초였습니다. 그러면 채원이가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골프채가 공에 가한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공에 가한 충격량은 이제 힘 F 곱하기 T가 되겠고,
힘이 얼마였냐면 500뉴턴이라고 했고, 이때 가한 골프공에 가한 시간은 0.01초, 즉 100분의 1초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5뉴턴 세크가 되겠죠. 그리고 공의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 보면은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요, F 곱하기 T는 N 곱하기 델타 V가 되죠. 이 관계식에서 공의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델타 V는 우변에 있는 M을, 질량 M을 좌변으로 이제 보내면 M분의 F 곱하기 T가 되겠죠. 골프공의 질량이 100g, 즉 0.1kg이 되겠고, F 곱하기 T, 즉 충격량은 5N가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50m/s가 됩니다. 즉 공은 정지 상태에 있다가 50m/s의 속도로 움직였고요. 골프공의 속도 변화량은 50m/s가 되겠죠.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그냥 점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허리 다쳐요. 그래서 허리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허리를 안 다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구 경기 많이 보고 있죠. 야구 경기에서 포수는 맨손으로 투수가 던진 공을 받을까요? 아니죠. 항상 포수 미트를 가지고서 야구공을 받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받습니다. 단순히 공을 받기 편하자고 이제 글러브를 사용할까요? 만약에 이제 그냥 공 받기 편하자고 글러브, 이제 맨손으로 받을 때보다 맨손보다는 글러브를 끼게 되면은 이제 좀 커지니까, 이제 손의 크기가 커지니까, 글러브 크기만큼 커지니까 단순히 이제 공 받기 편하자고 글러브를 착용한다면 그냥 일반 야수들이 끼고 있는 글러브로 이제 받아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포수가 끼는 글러브는 좀 두툼하고 크죠? 굳이 이제 포수용 글러브를 착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손 안 아프려고 이제 그게 두툼한 글러브를 끼고 있습니다. 왜 안 아프려고 하냐면,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공을 받을 때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죠. 두툼한 글러브를 끼고서 오타니 같은 강속구가 던진 공을 받으면은 충격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은요, 먼저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눈 평균 힘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쓰냐면은 힘 F바는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고, 이것은 다시 델타 T분의 I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P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 쭉 봐와서 알고 있고요. 여기서 I가 뭐냐면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뭐죠? 힘 F 곱하기 시간 T죠. 여기서 델타 T는 충돌 시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진 공을 이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이제 받아쳤다고 하면은요, 공이 받은 충격량은 충돌 시간으로 나누면 야구 방망이가 공을 치는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한 힘의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힘에 따라 변화를 하죠. 이제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물체가 받는 충격력 I의 크기는요, 충격력 F바에서 작용한 시간 델타 T를 곱한 직사각형의 넓이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정의한다고 했죠. 여기서 F 대신에 평균 힘인 F바를 대입해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야구할 때 포수는 포수 글러브를 끼고 투수가 던진 공을 받죠. 그리고 채연이가 실수로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딱딱한 바닥으로 계란을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처럼 계란이 깨지겠죠. 근데 다행히 바닥 위에 부드러운 쿠션이 있어서 그 쿠션 위로 이제 계란을 떨어뜨리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란은 깨지지 않습니다. 포수가 포수용 글러브로 야구공을 받고요. 쿠션 위에 떨어진 계란은 안 깨지는 이유는 글러브와 쿠션이 푹신하기 때문이죠. 푹신한 것을 사용하면 왜 아프지 않고 또 계란은 깨지지 않을까요? 이걸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요, 그건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 또 채연이가 떨어뜨린 계란의 운동량은 일정합니다. 한번 이게 휙 던졌으면 더 이상 외력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으니까 충격량 I 역시 일정하고요. 충격량 I가 일정한 상태에서 T 값이 커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힘 F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바로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즉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력, 즉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계란을 딱딱한 바닥이 아닌 푹신한 쿠션 위에 떨어뜨리면 이제 계란이 안 깨지고, 권투 시합에서 선수들이 글러브를 끼고 시합을 하고, 또 이제 야구 경기에서는 포수가 포수 글러브를 끼고 야구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충돌 시간을 늘려가지고 물체가 받는 시간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물체가 받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힘의 크기가 줄어들니까, 권투 시합할 때 이제 글러브로 맞으면은 그만큼 이제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조금 덜 아프고, 포수는 이제 글러브를 끼고서 공을 받으면은 역시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덜 아프죠. 그리고 계란 역시 쿠션 위에 떨어지면은 쿠션에서 이제 맨바닥보다는 조금 긴 시간으로 이제 계란을 받으니까 계란 위에 받는 힘의 크기 역시 줄어들어서 계란은 안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예제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질량이 60kg인 지훈이가 1m 높이에서 이제 뛰어내렸어요.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뛰어내렸는데요. 이제 두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그냥 바닥에 쭉 착지를 했어요. 바닥에 무릎을 편 상태로 뛰어내렸고요. 이때 지훈이의 발이 바닥에 접촉해서 멈춘 시간이 얼마였냐면 0.02초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무릎을 조금 굽혀야만 허리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처럼 지훈이가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리고서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착지하는데 걸린 시간은 0.2초였습니다. 두 경우에서 발바닥에 미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몸에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했죠. 그럼 먼저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아야 하고요.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속도와 이동거리, 가속도 등을 통해서 이제 속도를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스다 라는 이 식 기억나세요? 이 공식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종종 사용되니까요. 굳이 지금 이 예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풀 때도 이 공식이 응용되니까 이 공식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살짝 변형하면요, v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as가 되고요. 초기 속도가 이제 상자 위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초기 속도가 0이었고, 중력 가속도 a는 이제 9.8m/s 제곱이 되고, 이동거리는 이제 이 상자의 높이가 1m였으니까 이동거리는 1m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나중 속도 v제곱은 19.6이 됩니다. 그리고 이 v제곱이 19.6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v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v 값이 얼마냐면은 4.4m/s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루트를 이제 손으로 이제 연필로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학생이 아닌 관계로 그냥 계산기로 풀었습니다. 계산기로 루트 19.6 이거 계산했더니 4.4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 속도 V는 4.4 m/s라는 4.4 m/s가 나왔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m 곱하기 델타 V가 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0-60kg 곱하기 4.4 m/s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64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충격량 F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제 뛰어내렸으면은요, 평균 힘 F 반은 델타 T분의 델타 P니까 델타 T는 아까 무릎을 편 상태에서는 0.02초라고 했죠. 그래서 0.02초. 그 다음에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264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02분의 264가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13,200이 됩니다. 13,200은 1.32 곱하기 10의 4승으로 고쳐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힘이니까 힘의 단위 뉴턴을 붙이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릎을 편 상태로 뛰어내렸을 때 지훈이가 받는 힘은 1.32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 됩니다. 그럼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 점프했을 때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즉 지훈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보면은요, 힘 F반은, 평균 힘 F반은 무릎을 굽힌 상태로 뛰어내리게 되면은 이제 착지하는데 걸린 시간이 0.2초라고 했어요. 그래서 0.2초분의 264 해서 계산하면은 이 경우에서는 1.32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 됩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착지하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착지할 때보다 10배 더 큰 힘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식을 통해서, 이 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갈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군대 가면은 뭘 하냐면은 훈련을 받는데 그중 하나가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다른 훈련 뭐 ATT, 뭐 종합전술훈련, 뭐 FTX, 뭐 렌스 포커스, 뭐 요런 거는 이제 여차저차해서 뺄 수가 있는데 유격 훈련은 못 빼요. 거의 대부분 다 유격 훈련을 받게 됩니다. 유격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 유격 훈련 코스를 쭉 도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 3m 높이쯤 돼서 이제 뛰어내리는 게 있어요. 땅바닥으로 쭉 뛰어내리는 거 훈련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3m 위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때 여기 그림처럼요, 반드시 무릎을 조금 구부리고서 뛰어내려야 한다고 이제 유격 코스 조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유격하는 사람이 이제 올빼미라고 하는데요. 그 올빼미가 뛰어내리기 전에 유격 조교가 무릎을 구부리고 뛰어내리라고 이제 주의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허리 나간다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 그림에서 첫 번째 경우처럼 그냥 떨어지면은 허리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을 구부리고 뛰어내려라 라고 주의를 줍니다. 근데 왜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뛰어내리면 이제 허리가 보호되느냐? 그게 바로 여기서 보듯이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구부리면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줄어들고 그만큼 발바닥에서 뼈나 관절에 전해지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 시간에는 운동량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충격량은 작용한 힘과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정의가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충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운동량이 모두 충격량으로 변화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돌할 때 작용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죠. 그것은 이제 수식과 그래프를 가지고서 그걸 확인했죠. 이렇게 해서 1단원의 역학과 에너지 가운데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것을 마쳤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원을 가지고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